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최근에 파격적인 할인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분을 보신 적이 있다면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수에서 소상공인들의 서민을 상대로 그 유명 회사의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여서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도망친 사기범들이 잡혔는데요. 총 13명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6,2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네. 물건을 싸게 판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또 불분명한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서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소식들 앞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 경북 의성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 마늘. 사실 의성은 마늘하면 유명하잖아요. 네. 요즘 이 마늘이 또 한창 수확 시기라고 하죠. 그렇죠. 이 수확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 수확이 한창인 의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온몸의 기력이 쭉 빠지는 요즘 우리의 잠든 활력에 생기를 더해줄 기특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름하여 의성 마늘.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만나는 올여름 건강 비결.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와 보시라고요. 마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경북 의성인데요. 풍요의 고장답게 넓디 넓은 의성 들녘에도 마늘 풍년이 찾아들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요 마늘이다 보니 농민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전국 한 지역 마늘, 총 생산량 중 전국 1위에 빛나는 의성 마늘. 특유의 알싸함과 뛰어난 저장성으로 국민 마늘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막 수확해서 막 그냥 단치기로 먹고 나왔는데 보면은 옛날 의성 마늘 하면 좀 굵어졌는데 굵어졌는 반면에 요 쪽들이 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었어도 이게 참 마늘이 그 의성 한 지역 마늘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그 알리시린 성분이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더 셀레늄이라든지 이런 게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즙이 더 많지 옛날 의성 육종 마늘에 비해서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단지 쪽수가 좀 불어났다는 것. 지금 요것도 보면 쪽수가 좀 많습니다. 그 대신에 속 쪽은 없지만 요 쪽수가 한 8쪽, 9쪽쯤 됩니다. 쪽수가. 요 3쪽, 요거 한 5쪽. 요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옛날 의성 마늘과 조금 더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 여러분께서 아무 걱정 없이 자셔도 됩니다. 의성 마늘 쪽수로 판단하긴 이르죠. 마늘 성장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 조건과 중화 재배 기술이 만나 병해충은 줄고 수확량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마늘 쪽을 꺾어가지고요. 저 쪽을 꺾어가지고 전에 건조시켰다가 올 가을에 놓아가지고 내일에 수확을 하면은 바로 야들이 돼요. 야들. 예, 요걸 심으면은 야들을 심으면은 오늘 수확해오는 야들이 됩니다. 야들이. 예. 의성 마늘 품격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의성 마늘의 98%가 논에서 재배되는 논마늘이란 점. 마늘 재배 후 이모작으로 벼를 심기 때문에 연작장애 없는 친환경 품질을 자랑합니다. 단군 신화 속 곰과 호랑이도 사람이 되기에 마늘과 쑥으로 100일을 버텼다죠. 그렇게 좋다는 마늘, 이젠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그 맛을 알아본다는데요. 이 소들이 그 주인공. 이 마늘을 가을에 수매를 하는데 3cm 이하 마늘을 수매해가지고 그걸 우리 의성축협 생축장에 보관을 해서 그걸 분쇄해가지고 사료공장으로 보냅니다. 의성 토종 마늘을 특수 사료로 가공해 소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구제역 속에서도 단 한 마리의 피해도 없었던 마늘소. 마늘 성분에는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라이신은 살균, 또 항균 이런 효과를 해서 질병에 강하죠. 세균 잡는 똑똑한 마늘이 소에게도 빛을 발한 순간 게다가 일반 한우보다 부드러운 육질에 잡냄새까지 잡아줘 소고기 마니아라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마늘소를 다시 찾게 된다죠. 속살 뽀얀 우유빛깔 마늘은 잊어라. 마늘의 무한 변신은 계속될지언니 몸에만 좋냐고요? 무슨 소리, 맛까지 좋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건강함이 마구마구 밀려드는 블랙푸드 흑마늘.
굽고 찌고 삶지 않은 발효 숙성 흑마늘이 현대인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의성 한 지역 마늘을 45일간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마늘의 매운맛과 그 냄새가 줄어들고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흑마늘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는 요즘 건강식품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인공 첨가물 없이 건강 효능을 더해 흑마늘 웰빙 식품을 완성해냈습니다. 흑마늘 제조 과정에서 그 S아릴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생성입니다. 이 물질은 체지방 분해, 고혈압 예방, 신장 보호 기능,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끼니 거르기 바쁜 우리 현대인들도 흑마늘과 함께 건강 한번 지켜보자고요. 마법의 양념 재료로 한식 맛을 책임지는 마늘인데요. 마늘 요리 어디까지 만나봤니? 의성 마늘을 이용한 맛깔나는 한상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요리는요, 마늘 수제비, 마늘 떡갈비, 마늘 볶음밥 3가지 할 겁니다. 맛의 향연을 책임지는 마늘 요리의 세계로 출발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의성 마늘과 각종 채소를 넣고 먹음직스럽게 볶아주면 한국인 하면 밥심이죠. 마늘볶음밥 완성! 의성 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하고 매운맛이 강하고 향이 짙어서 그 한식 요리에는 어떤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맛의 요리를 극대화시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의성 마늘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타자 마늘 찹쌀 수제비를 만나볼 차례. 그런데 마늘 요리에 마늘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요 찹쌀 수제비 안에는 굉장히 재밌는 비밀이 있어요. 요 찹쌀 수제비 속에 마늘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보통 아이들은 마늘을 좀 많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살짝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찹쌀 수제비가 되더라고요. 통마늘을 품은 용심이들 찹쌀 수제비에서 빠져선 안 될 활용 점정인데요. 맛과 재미를 한 번에 마늘 찹쌀 수제비 완성! 여기서 잠깐 의성하늘 명물 마늘 소요리도 만나보고 가야죠. 잘 다진 소고기에 어머니의 손맛을 더해주고요. 예쁘게 잘 뭉쳐진 떡갈비에 마늘 장식을 얹어주는 센스까지 노릇노릇 풍부한 육즙과 함께 배꼽시게 울리는 마늘소 떡갈비도 완성!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통하는 마늘, 강력한 살균력으로 항암효과는 물론 장수식품으로도 마늘만한 게 없을 정도인데요. 고객 만족도 최상급, 입맛 저격수로도 손색 없는 의성 마늘입니다. 100세 인생에서 건강은 우리의 큰 재산인데요. 올해도 농민들의 땀방울로 건강하게 자란 슈퍼푸드 마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알싸한 의성 마늘과 함께 건강 미인으로 거듭나보세요. 주부들 사이에서 이 의성 마늘 정말 인기 만점이거든요. 네. 게르마늄 토양에서 마늘이라 그런지 맛과 영양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는데 이래서 의성 마늘 하나 봅니다. 그렇죠. 물론 마늘 하면 건강에도 좋고요. 요리 만드실 때도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의성 마늘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름 건강 방금 보셨던 의성 마늘로 챙겨본다 하지만 오늘도 덥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이 더위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시원한 면 요리 아무래도 냉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보실 면 요리는 이 담양 국수월에서 만나는 특별한 면 요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 바로 국수죠. 매콤한 비빔국수와 구수한 멸치국수,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의 식객들이 모여드는데요. 이곳에 좀 특별한 국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통 메밀국수. 시원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담양 국수거리의 별미, 메밀국수 맛보러 담양으로 떠납니다. 오늘의 골목지기 김요한 대표, 그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에 있는 건어물상입니다. 주말 좀 주십시오. 예,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메밀국수에 육수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멸치인데요. 그가 찾는 멸치는 보통 멸치가 아닙니다. 보통 멸치랑 다른 점은 뭐예요? 이제 기름기 차이도 얼마나 말라 있나 그 차이도 있고요. 일반 멸치보다 3배 정도 비싸지만 그가 최상급 멸치만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멸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통 일식 거기 모밀이다 보니까 이제 깔끔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한 맛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맛 자체도 뒤끝이 개운하고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 준비입니다. 멸치를 한 번 더 볶아서 최대한 기름기를 제거하는데요. 멸치 하나에 들이는 정성이 참 대단하죠. 국물용 멸치 같은 경우는 이게 똥을 따가지고 말려주는 게 좋죠.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 볶기 전에 한 번 더 볶아주면은 멸치 특유의 잡내가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는데요.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생강과 팥뿌리, 무, 다시마 등을 듬뿍 넣습니다. 이걸 1시간 정도 끓이다가 거의 다 끓었을 때쯤 가다랭이 포를 넣는데요. 이렇게 해야 가다랭이 포 특유의 향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한 국물에 일본 간장과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간을 해서 한 소끔 끓여내면 깊고 진한 맛의 육수 원액이 나옵니다. 소바 육수 같은 경우는 이게 뽑은 뒤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를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손님상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냉장고 안에서 숙성이 되고 나중에 드실 때도 맛도 깔끔하고 뒤끝도 개운하고요. 국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면이죠. 이곳에선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생면만을 씁니다. 생면을 쓰게 되면은 이 삶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가스비도 많이 들고 막 그러지만은 제가 이 면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 면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제 첨가물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속도 편하고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고. 삶은 면은 찬물에 바로 헹궈 쫄깃한 식감을 살리고요. 여기에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를 더하면 시원하고 깊은 맛의 일본 정통 냉메밀국수가 완성됩니다. 한 젓가락 하실래 예? 네, 제 앞에 이렇게 메밀 3종 세트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마른 메밀이고, 네. 요게 냉모밀, 냉메밀, 온모밀. 이게 온모밀. 네. 요게 육수가 3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른 모밀 같은 경우는 네. 육수 간 자체가 좀 세고요. 마른 모밀보다는 간이 좀 약하고요. 네. 이것은 더 약하고.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숙성한 육수원액에 물을 희석해서 국물 맛을 조절하는데요. 간이 제일 약한 온 메밀국수부터 맛봤습니다. 면이 탱글탱글하고 근데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얘는 확실히 따뜻해서 그런가? 그죠? 따뜻한 국물이 몸에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맛도 맛인데 요 가다랭이표 향이 네. 식욕을 막 자극하는 향이에요. 아. 요거를 잘 살리는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 네. 다음 단계 냉모밀. 냉모밀이죠? 네. 얘는 쭉 다 섞어가지고 그죠? 먹어요. 와사비를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네. 육수 원액과 물을 1대1로 희석해 맛이 진한 냉메밀국수. 이거지. 메밀은 이거예요.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그죠? 이건 정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저 진짜 취저당했어요, 완전. 이거 강하지도 않고, 네.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제 입맛에 진짜 딱이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그 향이랑, 여기 이제, 요런 야채들이랑, 요런, 이게 조화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일반 메밀국수보다는 향과 맛이 강해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본 정통 메밀국수 맛이라고 하는데요. 이 맛을 보기 위해 담양 국수거리에 오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는 사람들. 이맘때면 특히 냉메밀국수를 즐겨 찾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냉모밀이 최고입니다. 국수거리에 있는 국수랑은 달라요. 향이랑 맛도 훨씬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속도 편하고 맛도 좋고 입도 먹는데 좀 개운하고 하고 좋네요.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저는 이 서당 면식으로 모기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좋아서 자주 오는 거예요. 일본 소바처럼 진한 국물과 향이 일품인 메밀국수. 이젠 담양 국수거리의 별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메밀국수 요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대학보다는 일단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홀서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주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일자리가 필요했던 그가 우연찮게 들어간 곳은 일본 정통 메밀국수 전문점. 밑바닥부터 시작해 주방장이 되기까지 10여 년을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몇 푼 되지 않은 월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가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는 이 기존에 이제 동네 분들이나 상인분들이랑 좀 의아해 하셨었죠. 담양 오면은 오로지 국수인데, 시장국수, 멸치국수, 비빔국수인데, 너무 동안 정통 일본식 모밀을 들고 오니까 의아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주, 아니면 담양 이렇게 인근 분들을 상대로 타겟을 잡고 시작하게 됐으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자리를 잡을 것도 같고요. 가게 문을 연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맛집으로 소문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음식이라는 건 다른 건 없고 제가 봤을 때 맛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재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첫째는 좋은 재료를 쓰면은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맛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김유환 대표. 그의 메밀국수 한 그릇엔 이런 값진 생각이 담겨 있기에 그 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저 메밀국수가 얼마나 맛있으면요. 일부러 담양까지 가서 저 메밀국수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국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비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찾으신 분들은 꾸준히 찾게 되는 마성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온메밀과 냉메밀 좀 번갈아 드시면서 여름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2분입니다. 오늘은 잠깐 장마가 쉬어가는 날입니다. 구름은 끼어있지만 특별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오후에는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습도는 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비 소식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흔히 학창시절 수학여행 하면 또 경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주하면 여행 선물 세트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경주에 가시면은요, 이 경주를 특별하게 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달 밝은 밤에 즐기는 그 신라의 밤 투어인데요. 경주의 숨은 매력을 속속들이 찾아내는 여행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신라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 다른 도시들의 불이 꺼지는 어두운 시간, 환하게 빛을 발하는 색다른 경주의 밤. 다양한 체험과 멋진 볼거리 가득한 낮의 경주는 물론 아름답고 매혹적인 신라의 밤까지 보고 듣고 즐기기에 24시간이 모자란 경주의 낮과 밤을 즐기러 타임머신 타고 함께 출발해봅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한풀 꺾이게 하는 싱그러운 여름비가 내리는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옥서원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신라의 달밤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밤야자 저울호자에서요. 밤이 좋은 경주, 야호 경주 신라 타임머신 투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관광객들이 밤에 경주 와서 너무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의 밤을 정말 알차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때마침 내리는 단비를 맞으며 걷는 트레킹이었는데요. 이 트레킹은 그냥 주변을 보고 걷는 게 다가 아닌 해설사가 설명해주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걸을 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나는 있습니다. 여자왕으로서 즉 남자들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왕의 힘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설명을 들으며 보는 첨성대는 그 전과 달리 새롭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힘을 잃는 천문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봐야지. 이해하다. 무너지지 않고 1400년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구조학이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운치 있는 트레킹이 이어졌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날 만큼 온 가족이 함께해서 신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즐거움까지 더해지면서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 밝은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비가 오니까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운치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색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라 그 천년 역사를 이렇게 걸어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걷게 돼서 참 기분도 좋고 비 오는 날 또 뭐 이렇게 뭐 걸어보는 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의 마지막 장소 장엄한 무열왕릉을 끝으로 몸과 마음도 풍요로웠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왔잖아요. 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걸 꼭 알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역사 탐방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서학서원. 이제 또 다른 체험을 즐겨볼 차례인데요. 모두 신라의 화랑으로 변신해 그 시절의 다도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는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과 향과 맛을 천천히 보는데 3번 나눠 마십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지그시 맡고 배구쟁이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커피에 익숙했던 어른들도 전통차를 마시며 맛을 음미해보는데요. 차 맛이 신라의 맛인 것 같습니다. 진짜 써요. 얼마나 큰데? 많이 써요. 써요. 차를 마시고 나자 무언가를 나눠주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백등을 날아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조상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었듯이 저희는 이제 백등의 소원을 적어서 동궁과 울지를 벌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꿈과 소원을 한자 한자 정성스레 백등에 적어나갑니다. 소원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고 가족들 건강을 기원하고 옆에 있는 동생 건강하라고. 정성을 다해 적었으니 모두의 소원들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즐거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고 흥겨운 신라의 달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노래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옛 가락에 맞춰주는 멋진 춤사위까지 달빛 아래에서 펼쳐진 낭만적인 공연들에 사람들은 감동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너무 재밌고 호텔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운치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흐리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밤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선사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소원을 적은 백등을 들고 동궁과 왈지를 찾았는데요. 저마다의 소원이 적힌 환한 백등이
경주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낮에는 여러 번 와봤는데 밤에는 처음 와봐서 벼르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최고입니다. 의외였어요.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경주가 아름답다라고 생각되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진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만든 추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경주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땡큐. 고마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보니까요. 감회가 새롭고 새롭게 경주를 바라보는 것 같고 역사도 같이 배우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경주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밤에는 밤대로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안압지를 돌고 하루를 마치니까 하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주의 밤은 아름다워요. 다른 도시들의 낮보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신라의 밤. 여러분도 신라의 밤을 담아가기 위해 경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화면에서 보신 신라의 밤 투어는 그 매월 첫째 주 또 셋째 주 토요일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올여름 가기 전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서 그 아늑한 풍경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속초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종수 아나운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일이 지금의 아나운서 직업이 된 건가요? 글쎄요. 남 앞에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아나운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하는 꿈을 이룬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속초에 가면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을 자신의 꿈으로 만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게 한 주인공이 부엉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연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 향해 훤히 드러난 설악산의 명물 울산 바위. 그 아래 어디선가 처연히도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어랴? 바로 그 옆에 어느샌가 서백균 부엉이도 날아와 자리를 잡는데 자칭 부엉이와 교감할 수 있다는 서백균 리포터. 아이 뭐야, 돼지야 부엉이야? 뭐지 저 못생김은? 잠깐만, 개야 부엉이야? 정확하게 해줘. 부엉이라고 하면 뭐 이쯤 돼야 하지 않겠어? 세상 천지 부엉이란 부엉이는 죄다 모였다는 그곳으로 출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축복받은 땅 강원도.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신기한 동물들도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데 그중 요 근래 사람들 눈에 자주 띄는 반가운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다. 부엉이과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부엉이계 자이언트 수리부엉이가 우리 곁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헌데 이 부엉이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속초에 있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 봤다. 속초시 노악동에 위치한 부엉이 박물관. 신기하다. 여기 이런 곳이 다 있었네요. 부엉이가 이렇게. 어머머머, 우와. 이야, 대단한 친구세. 에? 안녕하세요. 부엉이를 닮은 인상 좋은 정의옥 관장. 부엉이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낀다는 부엉이 엄마다. 재작년 강원 365를 통해 지극한 부엉이 사랑을 보여줬던 그녀. 집안 가득 부엉이 장식품이 놓여 있어 이건 뭐 부엉이 집에 사람이 얹혀 사는 꼴이었던 그녀가 2년 사이 박물관장이 돼 우리 앞에 나타난 것. 저 방송에서 뵀었어요. 그래서 다른 리포터가 나갔는데 제가 나갔어야지 그냥 부엉이 토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뵀던 그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변화가 있었네요. 네, 저희가 4월 25일 날 여기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이쪽은 1층은 전 세계에 있는 3,000여 종의 부엉이들과요. 2층에는 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물관 모양도 부엉이. 마당에도 부엉이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다. 여기도 저기도 이건 뭐 부엉이 월드. 한 마리 두 마리 가벼운 취미로 모으던 부엉이가 이젠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주인공. 어디 1층부터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3,000점이 넘는다는 부엉이 수집품들은 태어난 곳도 제각각.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모아서 얻은 귀한 부엉이들은 크기도 소재도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자식처럼 하나하나 모두 다 귀하다는데 3,000점이 넘는 작품들이 있는 네. 공간인데 왜? 도대체 왜? 왜 부엉이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수리봉의 까만 눈동자를 보면은요 네.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정말 힘있고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리고 아. 청가지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눈동자 자체가.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우울했던 정희옥 씨. 어느 날 우연히 켠 TV에서 부엉이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리부엉이의 까만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 것.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정말 이벤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부엉이가 지혜와 부의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부가 절실했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아서 제가 수집가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진짜 작품들 하나하나의 개성들이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여기에 있는 네. 이 부엉이 저금통들을 보면은요, 부엉이는 습성에서 재물을 상징하게 돼요. 일단 사냥을 나가면 뭐든지 잡아다가 집에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엉이 살림, 부엉이 곡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금통도 있고요. 동전에 외국에서 이렇게 지폐까지 부엉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안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전에 등록된 이런 몽골 은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의 짐바브웨에서 온 쇼나 조각을 비롯해 인자한 부처님 모양의 부엉이 돌부처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의 혹, 일명 부엉이 방구로 만든 부엉이 조각도 인상적이다. 네팔에서 온 부엉이 조각, 그리고 차를 담는 차통으로 쓰이는 부엉이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미얀마에서 온 부엉이 신 조각상, 이 조각상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얘는 나무로 100년 이상을 살았고요. 네. 부엉이로 200년 이상을 살아서 부엉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군을 물리쳐주고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승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네. 소원 이루어진단 말에 갑자기 겸손해진 서백균 리포터. 행여 부정탈락, 스태프들 입단속까지 시키고 지극정성. 평생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봤던가. 산만하기 그저없던 그가 왜 이렇게 진지하지? 부담스럽게? 소원이 많은가 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을 가져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소원 빌었는지. 안 돼요. 그거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마 궁금하시다면은 보름 뒤에 당신 책상이 없어질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기를 보름을 줬어요. 이직 준비하세요. 장난이에요. 카메라 내려놓으세요 이제. 당신이 장모가 많아질 거야. 고마워요. 누나! 지평수가 넓어질 거예요. 우리 사람들 다 기대했습니다. 당신만 이직 준비하세요. 이력서 많이 써야겠네요. 자, 장소를 옮겨 이번엔 2층 전시실. 일단 이곳엔 화려한 원색의 컬러풀한 부엉이 작품들이 가득하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만든 정희옥 관장의 손끝에서 태어난 부엉이들. 이곳은 조금 더 다른 분위기네요, 작가님. 여기는 저의 작품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1층은 이제 수집을 하신 거고, 네. 2층은 이제 수집한 모든 것을 보면서 영감을 작품을 직접 만드시는 공간이에요. 네. 분위기가 좀 더 네. 뭐랄까 발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네.
천에 단추를 달고 비즈도 달고 술을 놓는 페브리가트. 2000여 점의 부엉이가 각기 다른 얼굴, 다른 모양새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천조각을 잇고 덧대 아름다운 색깔을 표현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부엉이는 무려 1111마리. 진짜 대단해. 이건 부엉이 가족, 듬직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까지 이렇게 부엉이 일가족을 만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 부엉이가 원래 가족적입니다. 부엉이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살고요. 30년 이상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잘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런 훌륭한 새예요. 부엉이의 자식 사랑은 사람 저리 가라. 남들 눈엔 밤의 제왕, 무서운 맹수지만 새끼가 솜털 보송하던 시절부터 커서 제음으로 날아갈 때까지 둥지를 떠나지 않고 헌신하는 가족적인 새가 바로 부엉이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부엉이나 수집하며 편하게 사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눈초리도 있었지만 부엉이의 모든 것이 좋았기에 생활비를 아껴 하나하나 모았고, 손에 들어온 부엉이 작품들은 비싸고 싼 것에 관계없이 쓸고 닦고 애지중지 보관해왔다. 그뿐이랴 밤새 아픈 어깨를 두드리며 오리고 꿰매며 만든 귀한 부엉이들. 이젠 부엉이 박물관까지 세웠지만 아직도 꿈을 꾼다. 꿈이 있어요. 저희 부부와 저희 남편과 함께 이루는 건데요. 해피 아울 스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애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수집한 부엉이만 3,000마리가 넘고요. 게다가 2,000마리까지 총 5,000마리의 부엉이와 함께 사신다 그러니까 그 행복함이 눈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부엉이가 부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주인공에게 더 많은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제 건강장 챙기실 텐데요. 이 장마 끝나면 본격적인 또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쿨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해답 지금부터 저희 전국시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쿨하게 여름나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멋이 더운디 멋이 더우냐고! 완전 딱이야 뭐라 할까? 맛있어? 이런 기분은 처음인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핑크 죄송합니다. 미친 것 같아. 뻔뻔하게 내게 네, 여기도 주세요. 맛있겠다. 아유, 이 더운 날 그냥 아주 이 더운 옷만 입고 뭐 시원한 게 뭐야? 야!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우와! 귀신들에게 잡혀 들어온 으스스한 이곳.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도는데. 으스스한 분위기는 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뭐해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뭐야? 하지 마. 나오지 마. 여기 있어. 알겠지? 여기 있어. 이거 하고 있어. 나오지 마. 저승사자 귀신 너 일로 와. 인상 쓰지 말고. 자, 아주 깜짝 놀랐어. 아유, 진짜 머리 좀 이렇게 이쁘게 좀 하고 이렇게. 이게 뭐니 더워 죽겠는데 진짜. 두 분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이 한복을 입고 아유, 가발까지 이렇게 쓰고. 근데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한 달 됐어요, 이제 일한 지.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귀신들이 어설프시죠? 난 앞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이런 귀신이 될 것이다. 사람을 울릴 정도로 진짜 귀신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우, 정말. 근데 두 분 때문에 정말 오싹하고 시원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지. 따라와. 겁없이 귀신의 집으로 들어선 사람들. 이들 앞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이 참, 아니 어디서 일로 와봐. 아이 참, 왜 놀래고 그래? 이게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아니, 진짜 그렇게 무서워요? 네. 너무 마려워요. 마려워요? 저승사자 오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처녀귀신 오빠가 이제 나오면서 뒤에서 팍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철렁했어요 진짜. 귀신들 때문에 철렁한 가슴 안고 향한 곳은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 빙상 경기장입니다. 운동은 기본, 얼음 위에서 느끼는 시원함까지. 야, 같이 가. 야, 어떻게 가냐? 데리고 가. 밀고, 야, 밀고. 야, 살려줘. 너무 더워. 여기 지금 굉장히 추운데 난 더워. 왜 더운 거니? 나 왜 더운 거니? 땀나서 더워. 맞아, 다리가 후들후들 더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밀어요,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네. 밀으면 시원해질 수 있을까? 난 언제쯤 시원해질 수 있을까? 곧! 믿어, 화이팅! 야야야야야. 근데 유독 여름에 아이스링크장에 오면 좋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뭐예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미끄럽고 신나고 재밌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 전문 강사님께 수업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미 씨도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얼음 위에서 첫 발을 떼어봅니다. 한 발씩 걸어주면 기다리고 손은 가만히 한 명씩 따로따로. 오, 선생님! 지금 처음 배웠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바람을 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 고고고. 준비하시고 시작! 금세 일취월장한 수미 씨, 제법 즐길 줄 아는데요. 장갑하고 헬멧을 꼭 착용을 해주시고 긴 팔 긴 바지 될 수 있으면 긴 팔 긴 바지를 꼭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그 스케이트 타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절대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더우시죠? 지금 빨리 오세요. 엄청 시원하거든요. 달려. 달려요, 선생님. 달려. 오싹한 체험으로 스트레스 팍!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피드로 시원함까지. 무더운 여름,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쿨한 여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역시 사람이 귀신 역할을 대체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몇 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귀신이 사람을 더 무서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해서 이 귀신의 집보다는 방금 만나봤던 한여름에 빙상 경기장에서 즐기는 스케이트가 더 끌립니다. 네, 여름철 쿨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함께 일어나서 따라해 보시죠. 태권도로 건강 챙기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여성들의 최고 관심은 건강한 다이어트. 너도 나도 좋다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태권도를 선택한 여성들을 만나보자.
전 태권도 수련전 고혈압과 높은 당 수치로 고생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잠잘 때도 힘들었는데요. 태권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높았던 혈압,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또 체중도 많이 내려가서 이쁜 옷도 입게 되고 자신감 생겼어요. 예전에 박스티와 운동화만 고집했었거든요. 남편의 권유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건강한 체질이라 임신을 고민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태권도 시작 후 기분도 체중도 조절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태권도 수련을 잠시 육아 바빴지만 우리 딸이 크면 함께 하고 싶어요. 약 1년 전 잠을 자려는데 머리가 아프고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당뇨와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다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대사증후군도 아니고 혈압과 당뇨도 정상 수치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태권도 꾸준히 할 거예요. 태권도를 통해 여성들이 건강해지고 있다. 태권도 궁금하다면 따라와. 네,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집 작은 정원 만들기 3차 특강을 준비 중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강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 총 100명입니다. 한여름밤에 정원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가든 디자이너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사전에 접수받는다고 하네요. 나만의 실내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문의하세요. 생방송 정오시대, 저는 내일 아침에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